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ACN 사업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즐거운 도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즐겁게 ACN 사업 맡고 있는 RBD 홍인경입니다. 멋지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은요 2딸을 키우는 주부고요.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죠. 주한연극대사관에서 의전비서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 바로 밑에 여동생 이제 남편분이,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외교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유럽에서 너무 많은 좋은 선물들을 늘 보내주셨어요. 귀국할 때면 정말 예쁜 옷이나 특이한 장난감 이런 거 많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꿈이 외교관이 됐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좋아 보였을 뿐인데 어른이 되면서 저는 책을 좋아하고 나름 또 의협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저는 학교를 갈 때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외교관이 되는 친구들은요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막 대학생이 되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쵸? 뭐 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야 되고 인생 경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많이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학창시절에 그냥 많은 인생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제가 친구들하고 취업을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안 사실이 저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제 이력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회사, 은행 이런 데만 이력서를 쫙 뿌리다 보니까 성적을 전혀 보지 않는 제가 이제 외국 대사관 쪽으로 풀린 거예요. 네, 혹시 뭐 주변에도 또 저 같은 대학생이 있으면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도 그랬어요. 야, 우린 성적표가 정말 명품이야. 크리스찬 디오르 막 이러고. 크리스찬 디오르는 솔직히 좀 잘했을 때고요. 평소에 정말 돌밭에 뿌릴 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엔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저 발목을 잡는 게 뭐였냐면 제가 참 체격이 좋지 않습니까? 운동 잘하게 생겼죠. 어려서부터 저 달리기 진짜 잘해서요. 계주하면 항상 대표 선수, 뭘 하면은 반대항 하면은 저 항상 선수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체육 시간에 선수로 나가거나 아니면 못 나갔어요, 밖에. 저는 어려서부터 아토피가 아주 극심하게 심했어요. 그때 아토피란 단어도 없을 때인데 제가 좀 많이 심해서 학창 시절에 학교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결석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몸이 약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맡은 업무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업무예요. 처음에는 뭐 여러 과에서 일했지만 제가 의전비서로, 대사님의 비서로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영국에서 오는 뭐 장차관, 국회의원, 한국에 오면 또 비슷한 사람들 만나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신 적도 있었죠. 그럼 몇 달 동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실수하면은 정말 큰일 나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제가 큰아이를 낳고 또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임신 5개월에 제가 유산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PPT도 안 열고 제가 계속 얘기하네요. 뒤에 나와 있네요. 네. 다음 장으로 하려면 어떻게 넘기는 거죠? 오른쪽 누르는 거 맞죠? 네. 꽉 눌러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ACN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 요새 뭐 신문이나 주변에 많은 정보를 통해서 들으실 텐데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아주 작은 영향력을 또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ACN 사업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다 누군가에게 앞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워낙 기계가 서툰데 이것도 못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름, 고향, 뭐 아시죠? 좀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저도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하종석 사장님처럼 서울대도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는 남자들이 많이 가는 건 줄 알고 제가 이화여대를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아플 때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저를 많이 돌봐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공부를 파고들고 좋아하는 스타일 별로 아니에요.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요. 시험 며칠 안 남아도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은 수업 다 접고 친구 얘기 들어주고, 어느 영화관에 꼭 가야 된다면 저는 시험 전날도 꼭 같이 가줬어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저희 친정 엄마가 이대를 나오셨는데, 엄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픈 나를 늘 열심히 돌봐준,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눈물이 나네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요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잠깐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무디해집니다. 그래서 엄마를 너무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화여대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은 제가 원하는 대로 갔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부닥들인 게 결국은 저의 체력이었어요. 임신 5개월에 유산을 하고 나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냥 당장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하기 바쁘지 않나요? 어렸을 때는 놀다가 공부하다가 시험 보다가 방학하면 또 놀아야 되고, 나이가 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내 앞에 계속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 순간 나름 충실했던 것 같은데요. 유산을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잠시 철학자가 됐었어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냥 저냥 살다가요, 자기가 정말 큰 사건을 겪고 자기가 너무 아끼던 것을 잃었을 때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빴지? 내가 얼마나 바빴으면 의사 선생님이 2주 전에 유산됐는데 왜 이제 병원에 왔냐고, 너무너무 아팠을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무 바빠서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워낙 몸이 약하니까 좀 아픈 건 잘 못 느껴요, 제가. 그래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그때는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면 한 달 넘게 휴직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제가 그때 좀 오버했어요. 저 그때 유학 가려고 또 유학 준비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또 친구들이나 또 같은 동료, 또 제가 재상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많은 변호사들한테 저한테 그 일이 어울릴 거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래서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 로스쿨을 가려고요. 또 준비를 나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산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하종석 사장님이 제가 오늘 하려던 말씀, 비슷한 말씀 마지막에 딱 하시더라고요.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단어예요. 자유. 사람이 자유롭지 않으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사실은 그렇게 잘 몰라요. 해보지 않은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방금 휴식 시간에 하종석 사장님하고 테니스 얘기했거든요. 저 테니스를 좋아해요. 근데 어쩌면 어떤 사람은요, 테니스 해보지 않았다면 원래 그 사람이 테니스 전 세계 선수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자유로운 사람만 많은 기회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저는요, 제가 예전에 했던 직장을 봤더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저처럼 부자유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직업이 저 중에 어디 있나요? 회사원, 공무원, 대기업, 월급 사장이든 임원이든 어쨌든 중소기업 경영자, 전문 자영업, 저희 남편 한의사요. 한의사, 의사들, 특히 개인병원 하는 사람들은요, 회사원보다도 더 자유롭지 못해요. 요새 누가 토요일날 일합니까? 의사만 일합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정말 대사관이나 외국 은행만 토요일날 쉬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연식이 나오죠. 은행도 토요일날 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눈 동그래지는 분들이 있어요. 은행이 토요일날 열었어요. 토요일날 다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토요일날 다 쉬죠. 하지만 개인병원 하시는 분들 토요일날 절대 못 쉽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스포츠 선수 연예인, 뭐 ACN 사업 하시는 분 중에도 저런 직업 가지신 분들 많더라고요.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자, 오른쪽을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기 나온 거 제 마음대로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책에 나온 거 고스란히 베낀 거예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주. 뭐가 뜬다고 해서 내가 통닭집 하나, 카페 하나, 프랜차이즈 차린 사람 말고 그걸 창업한 사람. 인세 받고 뭐 어쩌고 임대 수입자, 유명 연예인 뭐 다양한데요. 저 중에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 여기서 이제 너무 뿌듯해하지 마시고요. 성공한 사람. 제가 보기에 QTT에서 한 RD까지는 죄송하지만 왼쪽, 모멘텀 있는 RBP부터는 오른쪽. 그래서 우리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자유롭고 싶었어요. 일단 첫째, 저는 아토피에다가 어려서부터 편식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음식에 알러지가 있어요. 돼지고기, 닭고기, 삼겹살이라는 걸 몇 년 전에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절대로 입에 대지 못했어요. 너무 심하게 두드러기 나고 외계인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고 제가 다양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제 거의 극복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 닭고기는 못 먹겠어요. 평생을 안 먹었더니. 저 때문에 전부 다 1인 1닭 한 달에 몇 마리씩 잡아 드시죠. 저 때문에 닭들이 며칠씩 더 살아요. 대한민국에 치킨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 부자유인에서 자유인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ACN을 하면서 이 사업이 너무 좋았고, 근데 한편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저 표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배고프세요? 졸리세요? 아니면 다음 달, 다음 주에 뭔가 우리 집에 에어컨이, 내가 먹을 게, 이런 게 걱정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 제일 아래 칸. 그 다음에 ACN 하는 분들은요, 사실 제일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같은 ACN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저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대부분 안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어요. 근데 제가 ACN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저도 안전과 뭐 애정, 소속, 뭔가 좀 새로운 사업에 내가 속하고 싶었어요. 뭐 남편이 하는 한의원이나 제가 예전에 했던 직장이나 누구나 아는 뻔한 일이잖아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뭐 그 일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남편도 한의원이 아주 오래전에 정말 잘 됐어요. 제가 보니까 신혼 때 저희 제일 부자였어요. 정말 남편이 계속 그렇게 벌 줄 알았어요.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한의사 중에서도 수입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될 줄 알았다는 게 저의 착각이었고, 그나마 제가 눈치를 빨리 챘고, 저는 제가 뭘 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은 한의원을 혼자 해서는 어렵다는 걸 그래도 깨달아서 프랜차이즈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후배들하고 지금 프랜차이즈를 해요. 제가 아마 ACN을 시작했을 무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동네 이웃분이 저희 남편한테 무슨 사업을 알아봐야 된다고, 빨리 와봐야 된다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프랜차이즈랑 관련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 저희 부부한테 얘기할 때 되게 망설였대요. 왜 망설였냐고, 좋은 사업이면 알려주지 그러냐 했더니 저희 둘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있더래요. 근데 남보기엔 그렇게 보였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투자했던 상가가 공실이 돼서 제가 이자 때문에 아주 머리를 골치를 썩고 있었거든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남편 새로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13층에 누가 얘기하는데 수상하다요. 수상하다고. 뭐야?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아니 수상한 얘기하면 가서 아니면 내가 나오면 되지. 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누가 날 뭐 가둬놓겠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가서 듣고요. 듣자마자 시작했죠. 아니 대기업들 뭐 연관된 것 같고 보니까 아직 뭔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그 한마디에 제가 호기심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 정도 나이 주부가 되면요 기득권이라는 눈치 정도 있고요. 뭐 적어도 대기업들이 연관된 일인데 나한테 무슨 손해보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란 눈치는 있어요. 내가 잘할지 못할지는 그 다음인데 어쨌든 한 100만 원 정도로 내가 잘할지 못할지 하는 일이라면 하는 게 낫잖아요. 못하더라도. 기회라는 게, 기회비용이 100만 원이면 해볼 만한 일 아니에요? 저는 저희 남편이 한의원에 무슨 기계 샀다가 살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팔 때는 300~400만 원에 환자들이 안 좋아한다고 그걸 왜 샀는지 진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은 참 돈 잃어버릴 일 많아요. 근데 저희 사업은 아까 하정수 사람도 말씀하셨지만 돈 안 들어서 좋잖아요. 그죠? 돈 벌 일만 많아요. 정말 그걸 생각하면 처음에 그 비용이 정말 작은 거죠. 저는 원래 얘기가 좀 이렇게 종횡무진하니까 너무 시간 순서나 이렇게 그렇게 순서를 생각하시면 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저 욕구 5단계설은 아주 뭐 유명한 이론인데요. 부모님만 생각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의 세대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었잖아요. 대부분 아마 저 아래에서 우리를 그냥 먹여 살리느라 그리고 먹고 사느라 많이 애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직업은 뭐 농업이었거나 제조업이었거나 유통 정도 하셨으면은 그래도 나름 앞서가신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 유통하셨어요. 그리고 공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나름 좀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가 어린 나이에 일찍 안 단어가 부도라는 단어였고 엄마가 맨날 아빠 보고 부도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어느 날 또 그 단어가 현실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정치외교학과를 다녔지만 제가 대학에 갔더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 다시 또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당연히 미대를 다닐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도 뭐 학교에서 무슨 대회가 있으면 제가 좀 상을 타고 학교 대표로 어디 가서 한 번은 중학교 때 국제대회 나가는데 제가 입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미술을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미술 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미술 전공을 못했어요. 저희 엄마랑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렵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또 나름 자존심이 그렇게 사실 저희 엄마 부도 나서 일단 차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항상 저희 집 좋은 차를 탔었거든요. 근데 차를 좀 안 좋은 차로 바꿨는데 그 차 타고 뭐 그 학교 가고 이런 얘기를 해서 어린 마음에 나 그럼 싫어 이래가지고 제가 미술 전공 안 했죠. 그 기억이 저한테 있어서 저는 어린 마음에 항상 이 부모님이 주는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의 기회가 참 다양해질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욕구 중에서 지금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말하기 부끄러우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니까 한꺼번에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역시 리더세요. 제가 ACN 사업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반한 게 뭐냐면요. ACN 사업도 사실은 처음에는 빨리 내 파트너 생겼으면 좋겠고 내가 고객 점수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해보니까요. 처음부터 저 5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더라고요. 저 5가지가 남들은 나이 들수록 생각하는 그 자아실현, 그리고 남들은 돈이 많아야만 나중에, 그래서 죽을 때 돼서야 내가 사실은 이걸 했어야 했다고,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그거 다 자아실현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ACN 사업을 하면요 저게 돼야 되더라고요. QTT, ETT도요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저 5가지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돼야 2명, 3명이라도 같이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게 너무 좋았어요.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좋았지만 내가 성장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저는 ACN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애정과 소속감, 존경 뭐 다 좋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이제 6년 정도 했어요. 저 열심히 했죠?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5가지를 다 아우르면서 배워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자녀한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저희 딸들이 이게 피는 못 속인다고 어려서부터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올해 이제 홍대 미대를 갔어요. 제 못다 이룬 꿈을 딸이 이뤘죠. 큰애 가지고 성이 안 차서 둘째도 예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큰애 수학 잘하고 그렇게 애가 이과 성향이라면서 너 굳이 네 학풀이를 해야 되겠냐 그러는데 아니요, 제 학풀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기회를 보여줬더니 그 아이는 딱 미술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환경이었으면 내가 어쩌면 디자이너가 됐을지도 모르고 화가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요. 본인도 우리 사업을 통해서 아직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 줄 수도 있어요. 너무 멋진 일 아닐까요? 네. 예, 제가 인플루언서라는 말 여러분 아마 금방 어디선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플루언서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옆자리 분의 영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의 영향력,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여러분한테 미친 분은 당연히 하종석 사장님이시죠. 이 한 분의 시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번져나가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새 초등학생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희 어렸을 땐 다 대통령 장군이었는데 요새는 연예인 아니면 임대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인플루언서예요. 유튜브에다 뭐 올려서 인스타그램에 뭐 올려서 성공한 사람들. 근데 그 인플루언서들이요. 그게 돈이 좀 되려면 그 팔로워가 몇 명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몇십만 명 가지고 돈도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남편도 유튜브에다 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은 큰 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ACN은요. 어떤 인플루언서인지 아세요? 내가 주변에 어디 같이 여행 가고 싶고 같이 성공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은 친구 몇 명한테만 이 사업을 알리면요. 여러분은 억대 연봉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네.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 시작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처음에 이 사업 누구한테 알려보라고 뭐 써보라고 하지 않나요?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요. 한번 써보래요. 썼죠. 10명을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은 아줌마밖에 모르네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아줌마니까 아줌마밖에 모르죠. 40대 중반의 아줌마들이었어요. 제 또래 아줌마들. 사는 곳은 대부분 분당 수지. 뭐 애들 친구 엄마거나 저 아는 뭐 친구들이죠. 아줌마밖에 없냐고 그래서 제가 여대를 나온 탓에 사실 남자친구가 없죠. 그래서 쓴다는 게 7명 추가로 쓰고 교회 친구 남자를 한 명 써본다는 게 딱 한 명 썼어요. 그 17명에게 제가 정말 사업 초기에 제가 너무 잘했어요. 제가 뭘 잘했냐면요. 다 알렸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교회 친구 그 녀석만 안 와보고요. 나머지 16명은 그리고 제가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고 다 와봤어요. 제가 그걸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이요. 써보라고 하는데 안 쓰고요. 얘기 좀 해보자는데 정말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을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어요. 저 뭐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하는 대신 보관을 잘해요. 초등학교 교과서도 막 몇 권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자연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썼던 17명 명단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가끔 파트너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부를 해요. 그 중에 지금 사업을 몇 명이 하는지 아세요? 좀 때려 맞춰 보세요. 7명. 7번째가 올 1월달 컨벤션에 와서 사인했어요. 제가
앞에서부터 알리다가 몇 명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저는 일단 처음에 다 알렸어요. 그리고는 17명 중에서 7명이 지금 6년에 걸쳐서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다 알렸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이 사업을 하면 꾸준한 수입이 매월 들어온다는 한마디에 그냥 흔한 말로, 속된 말로 꽂혔어요. 남편의 수입이 한때 굉장히 많았지만 오락가락하는 걸 봤고, 제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 남들이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뭐 좋은 직장이죠. 제 동료들 아직도 다니니까 공무원 같은 그런 일이니까. 제가 하필이면 제가 하던 일이 그 의전비서라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경제과나 상무과에 있었으면 어쩌면 저는 계속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직장인보다도 어떤 자영업보다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사실 매달 나오는 꾸준한 수입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 그리고 제가 했던 직장생활을 통해서요, 머릿속에서 싹 나름 그냥 평범한 주부지만 정리가 끝났어요. 중요한 건 매달 얼마가 변함없이 들어온다면 그게 제일 좋지. 돈 많이 번다는 사람 뭐 이런저런 거. 저는 한 번은 아파트 나름 제가 머리 써서 갈아타기 해가지고 제가 몇 억 번 적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사 한번 잘 가면 시세 차익 보잖아요. 근데 운이 좋아져 그랬지 그거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실력으로 번 돈 아니니까요. 그래서 꾸준한 수입에 꽂혀서, 그리고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머릿속에 맴도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는 운이 좋았어요. 너무 운이 좋았던 게요, 제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취소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이 아니라 일주일 뒤 취소했는데, 그 엄마가 취소하는 일주일 사이에 또 한 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정말 운이 좋은 게 그 다음부터 또 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했는데 또 좀 있다가 누가 한 명 했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니까 제가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제가 한 20년 만에 만난 교회 친구의, 그러니까 교회 후배의 남편이죠.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소개한 사람 3명을 제가 다 등록시켰거든요. 심지어 그 3번째는 그분이 가지도 않은 일본에 제가 대신 가서, 저 일본말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했는데 나고야에서 등록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 자신감이 솟았는데 그 다음부터 몇 명이 안 하니까 이분이 사업의 비전을 못 보시더라고요.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얘기했는데 안 하는 사람 유난히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없어서 리더십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만만한 사람한테, 거의 불우유 토끼 명단을 써가지고 AC에서 전달하신 분들 있거든요. 야, 너 사업 실패했다며 잠깐 나 좀 보자? 막 이러고. 야, 너 뭐 회사에서 잘렸다며 나 좀 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한테 큰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실망해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처럼, 사장님들처럼 내 삶에서 자유를 찾고 싶고 자아실현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근데 그분들이 용케 참아서 뒤에 또 같이 할 사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운 좋게 그게 띄엄띄엄 나오는 덕분에 저 처음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 잘할 줄 알았는데요.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7개월 만에 ETL이 됐어요. 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제가 7개월 만에 벌써 부산까지 막 진출을 했어요. 부산에 가서 막 열심히 미팅을 듣는데 누가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분 7개월 만에 ETL 됐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ACL 모멘텀이 좀 한참 되게 불어서 막 몇 달 만에 TC 되신 분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누굴까 뒤돌아봤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7개월 만에 ETL 된 게 어때서요? 저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참 좀 더 시간이 있어서 한 1년 넘었나? 1년쯤 됐을 때 제가 TC가 됐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제가 뭐 마당발이거나
뭐 누구를 만나서 흔히 말하는 강한 흡입력으로 막 확 등록 잘 시키고 별로 그러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아는 만큼 얘기하고 제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믿는 만큼 얘기하고 얼마 버냐고 물어보면 글쎄 20-30만 원 들락날락 한 것 같아. 그냥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TC가 됐는데요. 제가 TC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1등 했어요. 전국 TC 1등 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계속 뭐 이제 탑5 안에 계속 들다가 RD 때도 계속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2년 반 만에 RBP가 됐어요. RBP가 되니까 수입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저를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고요. 와, 수입도 정말 몇 번을 다시 봤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데요. 이게 내가 번 돈이 맞나?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저 사람은 뭐 좀 여유가 있지 않겠어? 뭐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또 어떤 고마운 사람들은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했거든요. 근데 때로는 억울했어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특히 TC가 되는 과정, 그리고 제가 TC가 된 이후에 아토피가 정말 다시 올라와서요. 여기 혹시 저 옛날에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 지금 너무 피부 좋아졌잖아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피딱지가 앉아갖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창원으로, 진주로, 광주로 정말 돌아다녔어요.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제가 이뻐서 됐다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억울했는데 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제가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또 저를 다지는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ACN 인플루언서가 되기로 했고요. 이 성실과 열정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저한테 나름 팀이 생기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 자신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아주 성실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성실보다는 굉장히 요령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나타나서 제일 일을 많이 해치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ACN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령 피우면은 아무리 몰래 요령 피워도 그걸 기가 막히게 다 따라하세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사업이 4가지잖아요. 그죠? 리테일, 제품을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고요. 리크루팅을 하고 누군가를 트레이닝, 물론 오늘과 같은 자리, 그리고 본사에서도 수많은 강의가 있어요. 트레이닝을 해주고 마지막에 모티베이션은 뭐 이 자리에 오면 우리 서로 모티베이션이 되죠. 근데 제가 저 트레이닝 부분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은요 트레이닝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교육이에요. 지금 약간의 교육 시간이에요. 오늘의 모든 세미나 내용은 전부 교육이고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의가 교육이더라고요. 트레이닝은 주로 1대1로 이루어지고요. 소그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결과는 트레이닝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 팀에서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성을 최대화하는 목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ETT고 같이 하시는 분이 몇 명인데 그 다음 목표가 너무 약하면 행동을 안 하고요. 목표를 너무 지나치게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삘 받아가지고 올해 안에 이제 SVP 가겠다는 분 틀림없이 나오십니다. 근데 너무 목표가 현재 내 체력에 비해서 높으면 너무 빨리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모습보다 한 120% 정도. 그게 여러분을 제일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옆 사람이 툭 치면요. 머릿속에 오늘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이번 달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장기 목표가 다 있으시겠죠? 저도 있죠. 아시아의 글로벌 리더고 월 수입 얼마, 연 수입 얼마, 아이들과 나중에는 다시 또 유학을 꿈꾸고 있고 이런저런 제 마음속에 꿈과 목표들이 있어요. 다 있으시죠? 아주 선명하게 있어요? 그리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싶대요.
좋은 집 어디요? 강남에 가고 싶대요. 강남? 어느 동네요? 글쎄요. 어느 아파트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래요? 얼마일 것 같대요. 알아보세요. 그럼 사장님 지금 상황에서 대출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돈이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가고 싶으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꿈과 진짜 목표를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루게 돼요. 내가 갖고 싶은 차? 그러면 그 차 가격부터 알아보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가 여러분을 진짜 움직이게 해요. 막연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막연한 꿈은 절대로 아무런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달 오늘 세미나 내가 몇 명하고 왔으면 다음 달은 몇 명하고 가고, 내가 이달에 통신 커미션 얼마, 라이프 서비스 커미션 얼마? 전 TC들한테, TC 정도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사장님 이달 얼마 받았어요? 그래요? 다음 달에 좀 올려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사장님이 이거 하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라이프 커미션이 작네요. 사장님부터 좀 많이 드세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목표들을 항상 머릿속에서 있어야 돼요. HN 사업은 전문직이에요. 저는 더 이상 무슨 유학도 그냥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그런 거지 뭐가 되고 싶지 않아요. HN 사업으로 성공하면 충분히 어떤 전문직보다도 멋있어요. 친구도 많이 생기고요. 존경도 받고요. 이렇게 제 생각을 누군가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정말 멋있는 직업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아마 HN 인플루언서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직업이 더 뜰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직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문직의 특징은요, 코치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바깥의 전문직, 저희 남편이나 저희 가족 중에 보면요, 회계사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다 10년 이상 걸립니다. 다 어느 정도 돼서야 그 다음에 하고, 이제는 그 시장도 너무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RBP 정도 되면 저는 그래도 HN에서 전문직급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자, 인플루언서가 되려면요,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오른 인플루언서들은 뭔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뭘로 하나 떠볼까? 박막래 할머니 어떠세요? 튀시잖아요. A씨는요, 내가 이렇게 뭐 하나가 엄청 튀고 뭐 하나를 너무 잘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어떤 인플루언서냐면요, 좀 특이한 인플루언서인데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그냥 꿈과 목표가 있고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달리 자아실현에 관심이 있고 시스템 안에 있어요. 이 안에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인플루언서고 나머지는 구경하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인플루언서고 우리는 서로에게 계속 좋아요를 받는 그런 인플루언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결단 하나 하셔야 되는데, 뭘 결단하셔야 되냐면요, 변화하기로. 왜냐하면 내 지금 모습 가지고는요, 인플루언서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저는 많이 변했다니까요. 일단 체중도 조금 줄였고요. 예뻐졌어요.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요, 나를 더 꾸미고 나를 더 멋지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옷도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제가 되게 튀게 입었었는데, 아이를 키우고 애들 엄마하고 그냥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저희 남편이 항상 저보고 그랬거든요.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봤어요. 교회 친구예요. 저를 항상 주의시켜요. 튀면 안 된다고. 제가 조금 튀어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자마자부터 20년 동안 저보고 튀면 안 돼, 이렇게 타일러요. 그래서 그래 하고 저는 되게 점잖게 옷 입고 어디 가면 튀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업을 하면서는요, 옷도 좀 더 밝게 입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좀 더 자신 있게 말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가 훨씬 사는 게 재미있고요, 활기 있어요. 여러분은요, 외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은 뭐냐면은 이 사업의 성장이에요. 제가 RBP가 되면서 정말 경험해봤잖아요. 팀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내가 그릇이 크고 리더십이 있어야 누군가한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죠.
내가 소통도 못하는, 정말 자꾸 전문 용어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오디오, 영상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세요. 그리고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로 하시고요. 우리는 체력 관리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베네비타 얘기 나오면 제가 지금부터 30분 더 길어지니까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행히 중병을 앓은 적은 없어요. 중병은 아니지만 뭐 비염, 천식, 아토피는 기본. 그리고 제가 고3 때 뭐 시위장 궤양을 시작해서 신우염으로부터 해서 임파선염, 뭐 염증과 관련된 면역 질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재작년에 또 하나 추가됐어요. 가끔 뭐 연예인들이 걸렸다고 나오는데 크론병과 비슷한 그 난치성 희귀질환 또 비슷한 거 있어요.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대장에 염증이 좀 심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게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서 알게 된 게, 꽤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좀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픈 사람 치고 혈액 성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하면 그거 나오는 거 아시죠? 제 혈액 안에 비타민 A, B, C, 뭐 미네랄, 뭐 물이, 망간하고 뭐가 나오는데요. 전부 가운데 초록색으로 촉촉촉촉촉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인데. 제가 그 병은 이제 발병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발현이 돼서 이제 병원에서 안 거지. 그건 약간 사실 유전적인 거거든요. 원래 있었죠. 베네비타 덕분이고요. 베네비타로 정말, 베네비타를 많이 드셔서 여러분의 건강관리도 하시고 수입도 그걸로 만드세요. 라이프 서비스 정말 좋고 수입이 통신보다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팀의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분이요, 2주 전에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마침 병원에 가신 그 주에 그분이 ETL이 되긴 했어요. 뭐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다음 달쯤에 지금 재활병원으로 옮기셨는데 TC가 되실 것 같아요. 500점이 넘었으니까. 이런 건 비전 있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토로한 얘기예요. 서정님, 저 이제 오메가3 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비타민 다 좋은데요. 정말 오메가3는 꼭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의 나이는 혈관 나이랑 완전 정비례해요. 오메가3 그리고 저희 전 제품 꼭 드셔서 체력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더십은요, 이거 뭐 여러분 그 책 아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 정말 그 책들 많이 꼭 읽으세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사람이 2명, 3명만 모여도 리더십이 필요한 건데, 평생을 살면서 남을 따라다니기만 하고 남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리더로 살 수가 있구나. 21가지 중에 3가지만 내가 실천해도 어디 가서나 리더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만약 직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어쩌면 사실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저한테 작은 자영업 가게 하나 맡겨서 저한테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저 잘할 자신 있어요. 저 ACN 사업에서 많은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노하우들을 많이 습득했어요. 이 자리에서. 수입만 커진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컸어요. 시스템 덕분에, 그리고 함께하는 사장님들 덕분에. 자, 여기 있는 것들 어때요? 한계의 법칙은 뭐냐면요, 뚜껑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파트너들이 잘 못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 수준이 영 부정적이고 안 좋다 하면 파트너들하고 자주 만나지 마세요. 그래야 파트너들이 팀이 커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팀이 커져요. 영향력의 법칙, 이제 우리 인플루언서고 제가 이제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존경의 법칙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정숙 사장님 존경하시죠? 작네요? 존경하시죠? 사랑하시죠? 정말 좋아하셔야 돼요. 저도 너무나 존경하는데요. 제가 ACN에 왔을 때 정말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똑똑하고 와 멋진 리더분이다. 강의도 너무
정갈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파트너들한테 하정서 사장님 강의 시간표에 있으면 꼭 들으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좀 살짝 어수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 까먹어요. 그러면 되게 불평하는 파트너도 있어요.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 아주 불평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요. 그분 팀이 잘 안 커요. 뭐냐면은 상대방의 뭐 어떤 지식 수준이나 상대방의 지금 현재 모습을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예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스폰서들이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꼭 스폰서 된 거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많은 사람들은 참 다양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이라는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람은 다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죠? 다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만한 설계도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 잠재력을 펼치자고 여기 모였는데 잠재력 펼치기 전에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존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스폰서는 어차피 내가 사업 잘하면 스폰서 좋잖아 하고 스폰서랑은 친하게 대면 지내고요. 파트너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막 정말 20년 만에 얻은 자식 마냥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화살표가 그 존경의 방향이 여러분한테 파트너로 쏠리는 순간 그 파트너도 또 방향이 아래로 쫙 퍼지고 아래로 쫙 퍼지고 해서요. 다 어디로 없어져요. 저 바닷물에 쓸려가는 모래처럼 자꾸 없어져요. 파트너는 여러 명이죠. 어쨌든 1명, 2명 늘어날 거잖아요. 여러분 스폰서 몇 명이에요? 한 명한테만 여러분이 진심을 다하고 사람에 대해서 예우하는 그 기본 자세로 잘해보세요.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팀의 문화가 되고 그걸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다 따라해요. 여러분은 한 명한테 잘했는데 10명, 100명, 1000명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줘요.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스템 사업이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시고요. 관계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권한 위임, 제가 이걸 처음에 잘 못했어요. 사업을 좀 해서 익숙해지고 나니까 뭐 사업 설명 저보고 잘한다니까 제가 신이 나서요. 어떤 사장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제가 갈게요. 뭐 그분 뭐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갈게요. 전 그분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4번, 5번 사업 설명도 하고 막 목이 아프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된 건요. 꼬마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탈 때 엄마가 처음에는 애들이 뭐라죠? 엄마 놓지 마! 그러죠. 그럼 엄마가 뒤에 잡아주잖아요.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전거 넘어져요. 애도 넘어지고 엄마도 자전거 걸려 넘어지고 적당할 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해도 좀 놔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리더로 성장하고 여러분이 수많은 리더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많은 권한을 위임하세요. 한 명을 잃을지 몰라도 그분 나중에 딴 데 가서 10명 등록할 수 있어요. 그분이 리더로 커야 돼요. 그래서 서로 시행착오를 봐가면서 권한을 서로 계속 위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요. 뭐 모범 당연하죠. LB 우리 리드 바이 example을 해야 되고요. 타이밍은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저 타이밍을 정말 절묘하게 경험하고 왔어요. 제가 3, 4년 전에 지방의 어느 도시에 갔어요. 친구가 멀리 시집을 간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 밴드에서 얼굴만 보다가 초등학교 때 서로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웬일로 너가 여기 왔니? 그래서 내가 이 근처 어디에 강의가 있는데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 38년 만에 만났다. 37, 8년 만에? 계산 뭐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저를 따라와서 강의 듣더니 이 사업을 하겠대요.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 못했어요. 사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헤어지면서 그 친구가 미국에 출장 간 남편이 돌아오면 바로 얘기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희한한 얘기를 해요. 남편도 등록했대요. 무슨 소리야? 나랑 하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자기 친구도 그걸 한다면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어젯밤에 와서 남편 등록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해 줬대요. 남편은 자기랑 하고 와이프는 저랑 하면 된다고. 그거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저 그때 눈물이 찔끔 났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갔는데 또 오랜만에 제가 지난주에 갔죠.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가 대전에 있는 또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또 근처 이제 어느 그 친구가 사는 도시로 갔어요. 이제 한 분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데요. 저 설명 너무 잘했나 봐요. 이분이요, 듣다가 중간에 부동산 문을 걸어 잠그고 난리가 났어요. 손님 오면 안 된다고, 대박이라고. 그래서 듣고 등록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사장님도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말 참 어수선하게 한다고. 그래서 네? 내가 말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보고 영업도 모르면서 막 뭐라 하세요. 근데 제가 그래도 사업 좀 오래 해가지고 내공이 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뭘 원하시는 걸까?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분이 진짜 유명한 영업의 달인이래요. 뭐 상가도 뭐 많이 파셨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뭐 핸드폰 유치하대요. 그래서 유치해요? 그 연간 51조 원인데 그랬더니 그거 얼마 벌어요? 하나 개통할 때마다 10%. 아유 막 이러세요. 얘기 끝에 제가 공기청정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갑자기 눈에서 성광이 비치시더라고요. 난 그거 1000대도 팔겠네? 그러세요. 그래서 사인하셨죠. 그래서 제가 잠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3년 전에 제가 놓쳤던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러 갔잖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잘 됐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 했는데요. 제 친구가 영업의 달인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세 마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분 내가 아는 분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지금 처음 봤다니까. 이 넓은 이 도시에서 네가 그분. 근데 그 친구가 딱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분 맞아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옆집 아줌마야. 그러더라고요. 바로 옆에 사시는 분. 제 친구도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자기 바로 옆 건물주래요. 세상 참 좁죠. 그래서 한 친구는 3년 전에 누가 와서 전날 등록해서 놓치고 그 친구의 또 옆집 사람은 몇 년 뒤에 제가 얘기했는데 정말 썩은 사과였는데 대화 끝에 공기청정기의 비전을 보셔서 또 다시 하게 되시고.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이밍은 누구한테나 오고요. 힌트는 뭐냐면요. 그냥 다 얘기하세요. 제 친구가 옆집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영업의 달인을 제가 또 그쪽에 뺏길 뻔했죠. 여러분 옆집 사람한테 다 사업 얘기하셨죠? 또 대답이 약하시네. 가까운 사람한테 사업을 해라 얘기가 아직 안 나오시면요. 나는 한다 그 얘기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도 입을 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여러분 옆집에 정말 사업을 잘해서 SVP가 될 사람을 그 사람하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사람을 본사에서 만나고 싶으세요? 본사에서 만났는데 다음 달에 TC 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기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굴 굳어지실 거예요. 피눈물 나죠. 근데 제가 보기에 딱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에요.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6년을 사업해보니까 ACN이요. 저 오늘도 방금 본사에서 DLR 특강을 듣고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나중에 하정석 사회한테 또 다 통해서 들으세요. 앞으로 계속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ACN 사업 지금부터 정말 잘할 사람들, 진짜로 이 사업으로 인생을 바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이템도 많지 않았고요. 교육, 트레이닝 다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결론인데요. ACN 사업은요. 굉장히 심플한 거 아시죠?
두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트레이닝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게 되실 거지만 트레이닝과 모티베이션은 팀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거는요, 60점이에요. 100점이 아니고 60점.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이달엔 10점 받자. 다음 달에 30점. 2학기 때는 한 50점. 내년에 100점. 이렇게 안 하시죠? 고객 한 20명만 있으면 60점이거든요. 우리 집에서만 3, 40점 충분히 만들 수도 있어요. 60점은 정말 빨리 하세요. 미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하시고요. 열레그가 빠른 시간에 나오든 늦은 시간에 나오든 일단 주변에 다 얘기만 하면 열레그 당연히 나옵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옛날에 저처럼, 저는 제 스폰서가 누군지 아시죠? 정용진 사장님이잖아요. 정용진 사장님 직대가 100명이 넘는 거 아시죠? 저한테 항상 직대를 강조할 때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좀 우울했어요.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자꾸 열레그가 있어야 한대요. 제가 그때 간신히 2명, 3명 나와서 그들이 미팅에 나오다마다 하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꾸준히 했어요. 이 안에서 하자는 대로 해봤거든요. 당연히 열레그 이상 나옵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해보시고요. 가볍게 열레그 하셔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전혀 못하던 일을 극복한 건 아직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여전히 약간 좀 골골될 때가 있어서 어쩔 때는 제가 몸이 살짝 약해서 파트너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저는 누구보다도 시간 관리를 잘해서 제가 몸이 약해서 뭘 못하고 편하게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제 일정을 다 소화해서 할 수 있고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가 걱정되거나 뭐가 의심스럽거나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적 없어요. 사업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건요, 제가 더 말을 잘하고 더 큰 무슨 인맥을 갑자기 넓히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라든가 가정을 돌보면서 제 환경이 다 있지만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용기를 내는 거였어요.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 익숙지 않지만 좀 어색하지만 전화를 걸어보는 거, 인생을 바꾼다는데 그 정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수입을 강력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겨서요, 전화 걸고 누구한테 이 사업을 알리는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지금도 너무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뵌 분들,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사에서는 앞으로 계속 만나 뵐 때마다 서로 마음속으로 눈빛으로 용기 내시라고, 우리는 정말 멋진 인생, 정말 자아실현, 자유를 누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너무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